요즘 너무 집값이 올라가지고 말이야. 보증금 좀 올려줘야겠어. 1,000만 원 정도 올려줘야겠는데? 한 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나가라는 의미밖에 안 되죠. 청년의 내일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청년 내일 상담소 유뜨. 네, 오늘 주거 관련 상담해 주시기 위해서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성호 공인중개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시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거 관련된 좀 사연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셨기 때문에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뜨. 집주인이 다음 달에 보증금을 올려달래요. 아니면 나가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막 취직에 성공한 26살 자취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부모님과 살다가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대전에 오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실 형편이 안 되어서 낮은 보증금에 비싼 월세로 제가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자취를 한다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자취 로망을 위해 자취템을 모으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살림도 하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가 부담스러웠지만요. 그렇게 한 달 살다 보니 1년이 되었어요. 중간에 한번 취준에 실패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엔 취직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던 시점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가씨, 요즘 너무 집값이 올라가지고 말이야. 우리 집 보증금이 글쎄 이 근방에서 제일 싼 거야. 미안하지만 보증금 좀 올려줘야겠어. 얼마나요? 1,000만 원 정도 올려줘야겠는데? 1,000만 원 상당히 큰 돈 아닌가요? 젊은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죠. 네. 보증금은 보통 월세 보증금 기준으로 봤을 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인데 한 번에 1,000만 원을 증액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나가라는 의미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청년도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저한테 1,000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1,000만 원이나요? 아직 첫 월급도 못 탔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 그러면 미안하지만 다음 달에 방을 빼줘야겠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래도 취업해서 이제 좀 돈을 모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을 내라니요. 저는 정말 큰 것 안 바라고 제 분수에 맞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너무 막막하네요. 저 결국 이사 가야 하는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연 자체가 흔하게 일어나는 사연들인데 이런 분쟁들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 사연의 맹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보증금을 증액해달라.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퇴거를 해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인데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나 사회 초년생,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은 이 젊은 청년들한테 자기가 아는 그런 상식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요청을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 이행을 하거나 동조를 할 필요가 없고요. 법적으로 증액을 보증금 5%, 월세 5% 이내 증액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올려주는 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해 줄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 퇴거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네. 1,000만 원을 올리지 못했을 시 퇴거를 해달라. 이거조차도 집주인이 퇴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연의 주인공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쓰지 않았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됐을 시 2년 동안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계약 조건으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보증금 5%만 증액을 해주고선 또다시 세게 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집주인이랑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잘 협의를 해서 잘 사는 게 좋죠. 임대인분이 이거를 1,000만 원을 올려줘라, 월세를 얼만큼 올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장님도 분명히 잘 알고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은 즉슨 1,0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면 세입자랑 분명히 분쟁이 생기겠죠. 그러면 분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임차인이 지쳐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나가게 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 높은 보증금으로 새로운 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올려주면 좋은 거고 나가도 좋은 거고 이런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땐 임차인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네. 법적으로 봤을 땐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분쟁들은 어느 정도 인내와 좀 깡이 있어야 됩니다. 깡이요? 예, 임차인은 깡이 필요해요. 막 들이대고 주변 부동산에 물어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물어보고 요새는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검색을 해보면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주는 지식인도 있고 그런 거 보고서 대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집주인이 전화를 했을 때 네. 좀 올바른 답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저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집주인이 대부분 10 중에 9분은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올려주던가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인터넷 찾아보고 주변에 문의를 해서 잠을 구해서 단호하게 어르신들에게 네. 법적으로 보니까 5% 이내만 증액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네. 거기에서 또 임대인분들이 반감을 많이 사기 때문에 네. 더욱더 고집을 부리시거나 완강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아 사장님 제가 잘 알아보고선 한 번 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고 난 다음에 잘 주변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선배분들이나 아니면은 근처에 있는 중개사무소나 이런 곳에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상담을 친절하게 해드려요. 네. 웬만한 전화는 제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은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하고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집을 찾아야겠죠. 근데 될 수 있으면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죠. 네.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1대1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깡을 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분쟁의 형태로 가지 않고 어쨌든 나 홀로만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화로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법적으로 따지면은 올려줄 필요도 없고 퇴거를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근데 집이라는 건 주거라는 거는 상호간에 서로 좋게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 사장님이 전 올려줄 수 없고 법적으로 5%만 올려드릴 거라고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사정도 얘기하고 좋은 쪽으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잘 설득을 시켜서 5%만 올리는 쪽으로 잘 설명을 하면 웬만한 임대인분들은 그렇게 올려받고 만약 정 안 된다고 하면 이사갈 집을 찾을 때까지 임대인이 기다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적대시한다면은 아마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기분이 상해서 서로 해결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일단은 법은 임차인을 위한 당연하죠. 보장하는 법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하나 어쨌든 사람 간의 관계에서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나 주변에 함께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라 이런 네.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네. 중요한 거는 중개사무소를 통하여서 이 임대를 찾거나 집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A라는 중개사무소에 가서 집을 구했을 때 혹여라도 살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집을 구해줬던 중개사무소에서 문의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꼭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집을 구하시는 게 사후 처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움 받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중개사무소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좀 좋은 중개사무소 찾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좋은 중개사무소를 찾는 방법은 전화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귀찮게 했을 때 그걸 받아주는 중개사무소면 웬만하면 끝까지 다 해결해주고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굉장히 형식적이거나 중개사무소들은 한두 번 귀찮게 하면 바로 거절을 하거나 전화를 안 받는 경향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네.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 귀찮게 했는데도 이 중개사무소는 친절하게 대답도 해주고 전화도 잘 받아줬다. 그러면 좋은 중개사무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 사실 최초 계약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집 계약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청년들이나 학생들,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으로 자기 집을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껏해야 정보를 얻는 게 인터넷인데 실제로 만약에 이 계약서를 쓰다 보면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몇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첫 번째로 계약을 할 때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 확인과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을 걸거나 계약금을 송금할 때 당사자와 같은 통장인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사실 집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 집 계약할래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선순위 보증금, 즉 다가구인 경우 이 집에 받아놨던 보증금이 총 얼마인지,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나의 신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대출 승인이 나는지도 은행 가서 꼭 알아보셔야 되고요. 입주 후에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도 하시고 확정일자도 완벽하게 받으셔야지 대항력이라는 것도 생기고 나의 보증금을 꽉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보증금 지키는 게 사실은 청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잘 좀 기억해서 계약을 할 시에는 좀 보증금을 지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전에 와가지고 최초로 집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집주인이 미국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실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 집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굉장히 많아요. 집주인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없거나 아니면 외국에 계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꼭 대리인이 네. 위임장과 신분증을 꼭 지참할 수 있게끔 확인을 하시고, 네. 또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카피를 해서 중개사무소에서 보관도 하고, 대리인이 왔을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지 나중에 법적으로도 네. 문제가 생겼을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성훈 공인중개사 선생님께서 꿀팁도 많이 전수해 주셨는데요. 집 계약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한테 좀 응원을 담아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을 구하실 때는 내가 꿈꿔왔던 방보다는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을 구한다는 개념으로 집을 구하셔야 되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깡통 전세라든지 이중 계약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 가려면은 내가 원하는 집보다는 안전한 집을 구한다는 개념으로 집을 구하셔야 됩니다. 남들에게나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자기한테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막막하고 되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어디에 도움을 청할 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하실 때는 꼭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구하시고, 자기가 직접 구한다고 해도 중개사무소를 껴서 계약서를 쓰시는 것도 좋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중개사무소는 보증보험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나의 과실만 없다면 보증보험으로 인해 중개사무소에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시고요. 언제든 중개사무소에 문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네, 여러분 다 이런 꿀팁 잘 새겨 들으시고 집 계약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거 관련 사연 같이 한번 해결해 봤는데요. 저희 오늘 사연처럼 사실 집 구할 때 어려움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Q&A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문가 선생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청년 내일 상담소 클릭하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오프라인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상담소 유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